반갑습니다. 마법과 지혜가 잘 되는 매직회계 회계관리 2급 회계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회계관리 2급은 한 과목밖에 없죠. 회계원리밖에 없고요. 저는 에듀윌에서 재경관리사하고 회계관리 2급을 강의하는 이원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회계관리 2급 시험 자체는 뭐 그렇게 부담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쉬운 시험도 아니죠. 국가공인 시험이니까 국가공인 됐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봐서 합격한다 그러면 국가 공인할 리가 없죠. 나라에서, 국가에서 공인해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는데, 그런데 합격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좀 만만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쨌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노베이스 회계를 아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계를 전공한다. 회계, 뭐 세무회계, 회계, 경영학 이런 쪽으로 전공하는 사람이다. 그런 분이라면 회계관리 2급은 그냥 무조건 하나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지금 이 시간은 짧게 한 30분 정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켜두시고, 요새 유튜브가 워낙 짧은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30분도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회계관리 2급에 대해서 뭔가 좀 공부해보고 싶다, 아니면 회계관리 2급 시험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마음 편하게 영상 틀어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딴 좀 안다 그런 분들은 뭐 1.5배속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회계관리 2급 회계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 자격시험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회계 입문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회계 지식과 재무제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였는지 평가하는 자격시험이다라고 3일 회계법인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이런 시험은 3일 회계법인에서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3일 회계법인 자격시험, 국가고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3일 회계법인 그 홈페이지가 아니고 3일 회계법인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입니다. 3일 회계법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왜 시험 관련된 내용이 없지라고 헤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에 3일 회까지만 치면 연관 검색으로 3일 회계법인, 3일 회계법인 국가공인 자격시험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으로 나오니까 보고 들어가시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왜 회계관리 자격시험인가? 왜 회계관리 시험을 공부하는가? 왜 요새 회계관리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회계 가장 기초죠. 기초다. 높은 합격률이 높다.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시험 횟수도 그러다 보니 계속 높아집니다. 최근에 몇 년 전까지 코로나 시국이었죠. 2019년부터 2019년 한 가을 겨울 정도부터 코로나가 시작돼 가지고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코로나 시국이었다가 이제 조금 풀렸죠. 풀렸는데 그 코로나 시국을 통하면서 거의 모든 자격시험, 특히나 회계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자격시험들은 모두가 다 접수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많이 보시죠. 전산회계 1, 2급, 전산세무 1, 2급 가장 많이 보실 텐데 그 시험도 엄청나게 접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계관리, 재경관리사 이런 시험이 희한하게 접수량이 늘고 있었어요. 지금도 코로나 시국이 좀 끝난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전산회계, 전산세무 물론 시험 좋습니다. 그런 시험들 자격증 따는 거 좋습니다. 기본으로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은 많이들 따시죠. 그런데 그런 자격증 따고 실무에 가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 그런 분들도 이론적인 배경이 요즘은 중요하더라라는 평가가 실무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본격적인 이론을 베이스로 한 시험에 대한 자격증의 수요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지금 보고 계시는 회계관리 2급입니다. 그런데 뭐 이론 시험 중에도 가장 쉽고, 뭐 실기가 포함된 시험을 다 통틀어 봐도, 그러니까 뭐 그 전산 회계 2급 제일 쉽죠. AT 중에 FAT 2급 쉽죠. 그다음에 뭐 전산회계 운용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회계 관련 자격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계관리 2급은 가장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초다, 가장 쉽다라는 거죠. 가장 쉽다. 얼마나 쉽길래 가장 쉽냐? 응시한 인원의 합격률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접수해놓고 시험 보러 가서 10명 시험 치면
대여섯 명이 합격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50% 60%가 합격한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합격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냥 공부하기 전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냥 좀 뭐 시험 삼아 그냥 시험 삼아 봐보자. 그런 분들 의외로 많죠. 그런 분들은 이제 떨어질 생각을 하고 보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좀 합격이 안 되는데 그냥 공부를 책을 한 번이라도 봤다. 우리 회계관리 2급 교과서 기본서 3일 회계법인에 나왔은 기본서 있잖아요. 그 기본서를 한번 쭉 읽어봤다. 또는 에듀윌에서 이원주 세무사라는 사람한테 강의를 한번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치니까 시험이 쉽고 강의 한번 듣고 치니까 합격하더라. 거의 저한테 강의 듣고 합격하시는 합격 비율이 거의 한 80%가 넘습니다. 대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내피셜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험이 이제 치면 합격하더라. 그렇다고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 쳐서 합격하니까 기분이 좋죠. 자격증 나오고 한 번 취득 가면 평생 가는 거니까 한번 한 노베에 쓰인 상태에서는 대충 한 달 베이스가 좀 있다. 그러면 그냥 일주일 정도만 공부해도 합격하더라.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기가 좋아져요. 회계관리 2급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높다는 말은 3일 회계법인이라는 회계법인에서 3일 회계법인은 우리나라 회계법인 중에 가장 탑이죠. 원탑입니다. 뭐 3대 회계법인, 뭐 5대 회계법인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3일 회계법인이 1등이고 2등이 뭐 다른 회계법인인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원탑이에요. 그러다 보니 3일 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시험을 치는 시험이다. 그러면 인지도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다. 그러면 또 인지도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거의 동등한 가치가 있는 국가 공인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연 8회 1년에 8번이나 시험 치는 시험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회계 관련 시험 중에서도 전산세무회계 많이 보시는데 대표적으로 전산세무회계 시험 1년에 6번 보죠. 원래 4번이었다가 그것도 늘려서 6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관리 시험 1년에 8번이나 보더라. 많이 보네. 공부 좀 하다 보면 시험 접수 날 다가오고 접수 날 다가와서 시험 접수해놓고 좀 있다 보면 바로 시험 쳐야 되고 혹시나 떨어졌다. 그러면 또 바로 시험 봐야 되니까 바로 또 접수하고 또 시험 바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뭐 1년 12달 중에 8달 시험이다. 거의 뭐 매달 시험 있다고 봐도 상관없는 그런 횟수죠. 역시 처음에는 1년에 4번 보다가 접수 인원이 점점 늘어요. 점점 늘어서 시험장 수요가 시험장을 많이 찾다 보니까 시험장 수용이 안 돼가지고 6번으로 늘렸다가 8번으로 또 늘렸습니다. 계속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얼마나 늘렸는지는 좀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왜 회계관리 시험을 이렇게나 많이 보나 왜 또 중요한가 이겁니다. 가장 쉽고 공부 좀 하고 그리 어렵지 않게 회계 기초를 알 수 있다. 나의 회계 기초 수준을 지식을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런 거고요. 합격률 높다. 공부 좀 하고 제대로 공부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합격하더라. 인지도도 있고 시험 횟수도 많다.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접수량이 늘어나는 거죠. 시험 횟수가 확대됐다는데 어떻게 확대됐냐 이런 식으로 확대됐습니다. 2014년까지는 연 4회였어요. 이때까지는 뭐 전산세무회계 시험도 연 4회였고 뭐 대충 1년에 4번 정도 봤어요. 그런데 접수량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이게 그 시험장 수용이 다 안 돼요. 그래서 한 해 늘렸습니다. 2015년에 늘리니까 더 차요. 점점 더 차. 그래서 2016년에부터 연 6회로 늘렸어요. 연 6회로 늘렸는데 또 가득 차요. 가득 차가지고 시험 운영하는데 또 시험장이 모자라. 그러다 보니 2021년부터 연 8회로 또 늘렸습니다. 연 8회로 늘리니까 그래도 좀 수용이 가능해서 지금까지 연 8회로 쭉 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 시국에서도 시험장이 늘어났죠. 이런 시험은 오직 회계관리하고 재경관리사밖에 없어요.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회계관리, 재경관리사 이쪽 시험을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이 이런 자격증을 늘어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무하는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잘하더라는 거죠. 회계관리 1급, 2급, 재경관리사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하니까 이런 자격증이 선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대학교 교수님들이 또 고등학교 상업계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또는 그 회계, 세무, 경영 관련 교수님들이 이 자격증을 또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니까. 그렇죠? 자격증이라는 거는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회계관리, 뭐 전산회계, 뭐 여러 가지 자격증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자격증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하나의 큰 목적이 자격증 취득하는 가장 큰 목적은 취직하기 위한 거죠. 물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의 순수한 실력을 평가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경우는 뭐 있죠. 굉장히 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가장 첫째 목적은 취직하기 위한 겁니다. 취직 또는 이직이죠. 그래서 어디에 취직할 수 있을까, 이직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나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자격증밖에 없죠. 또는 경력이 뭐 10년 차, 20년 차 경력자도 있는데 저도 세무사라 제 사무실에 직원들 채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차 경력이 있다, 15년 차 경력이 있다. 그런 분들도 채용해서 10년 일했으니까 일을 잘하겠네. 같이 일합시다. 채용해가지고 일을 시켜보면 10년 차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보통 10년 차보다 일을 아예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채용하는 사람의 뭐 복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일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외형적인 것일 뿐이고 사실 믿을 수 있는 거는 자격증밖에 없죠. 그래서 실무자들도 요새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시험 횟수 1년에 총 8번인데요. 이 시험 접수일하고 시험일은 3일 회계법인 국가공인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 8번 시험치고 시험이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0일, 12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1년에 8번 매달 아예 매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매달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일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시험일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시험 원서 접수 기간 마지막 날에 2월 달 시험 접수 기간이라면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그런데 2월 27일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3일 회계법인 국가공인 그 자격시험 담당 자격시험팀 그리로 전화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접수 기간 놓쳤는데 한 사람만 받아주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받아줍니다.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라서 딱 규정 이외의 일은 절대로 못합니다. 규정 이외로 받아줬다가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취소돼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받아줍니다. 저는 한 7년 8년 동안 한국세무사회에서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하던 사람이에요. 자격시험 팀 직원으로 일하면서 출제, 채점 그런 걸 다 하던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세무회계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점수 접수 기간 딱 끝나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전화해서 봐주세요. 아무리 사정해도 안 돼요. 아, 내가 뭐 누군데, 내가 뭐 시장인데 국회의원인데 해달래 절대 못 해줍니다. 시스템이 막혀가지고 못 열어줘요. 그러다 보니 절대 무조건 마지막 날까지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요. 한 2월 20일쯤 원서 시험 봐야지. 뭐 접수 기간 좀 남았네. 나중에 접수하자. 뭐 일주일에 남았네. 뭐 내일 접수해야지. 모레 접수해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생각나실 때 바로 접수하셔야 되는데 시험 접수를 하려면 홈페이지에 그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3일 회계법인 자격시험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보고 나서 당장 3일 회계법인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3일 회계법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회원가입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언제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회계관리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지금 당장 다시 강조드립니다. 지금 당장 영상 끝나고 나서 반드시 3일 회계법인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회원가입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 나 회원가입도 안 돼 있는데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하다가 엄청 골치 아파집니다. 지금 바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유 있을 때 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일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시험일도 이거 뭐 1년치 시험 일정을 홈페이지에 연초에 게시를 하게 되는데 진짜 가물에 공나든 진짜 가끔 이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코로나 그 시국에서 때문에 시험이 한번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좀 힘든 시기였죠. 그것처럼
아주 가끔 우리도 예상치 못하게 뭐 뭔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험 접수해놓고 시험 원서 접수해놓고 시험 치기 전에는 몇 번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험 날이 혹시 변경되지 않았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서 교재에도 이 내용이 다 표시가 돼 있는데 기본서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내용을 믿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총 5회 날짜 확인하시고 시험 실제로 본인이 뭐 언제 시험을 합격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으면 그때부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합격자들한테 혜택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뭐 글자를 써놨는데 다 안 보일 정도로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입사 자격 또는 진급에서 이 회계관리 자격증을 따면 뭐 가산점을 주는 그런 공기업, 공공기관이 뭐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이 내용이 어딨냐면 역시 그 3일 회계법인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관심 있는 뭐 공기업, 공공기관이 있다면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엄청 많아요. 무슨 군청, 공단, 뭐 코레일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업에서도 공기업,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이렇게나 많이 뭐 다 쓸 수도 없어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그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입사 또는 진급에서 가보면 무슨 롯데도 있고 삼성도 있고 옹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회사가 있다면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대학. 아까는 뭐 기업이었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일반 기업. 이번엔 대학입니다. 대학 여기서 이제 졸업학점이라든지 또는 그 수업의 가산점 또는 장학금 그런 거에 유리한 그 고시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회계관리 자격증을 따면 이런 학교들에서 뭔가 좋은 유리한 거를 주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학교도 너무 많아가지고 또 볼 수도 없어요. 역시 관심 있는 학교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되는데 역시 3일 회계법인 자격시험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있어요. 우리 처음에 공기업, 공공기관, 그 다음 일반 기업, 그 다음에 대학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도 이런 자격시험, 이 자격증을 보유했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학점은행, 학점도 인정해죠. 학점 인정 은행이 뭐냐면 학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을 때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이런 학점들을 취득해가지고 학사학위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학점은행이라고 합니다. 학점은행 이런 개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점은행 학점 인정. 자격 학점 인정 기준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점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자격이라 말하며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역시 학점은행을 통해서 학점이 인정이 된다면 지금 여기 재경관리사에서는 14학점, 회계관리 1급은 5학점, 회계관리 2급은 4학점 이렇게 학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런 학점들을 여러 가지 학점을 따서 이런 학점들을 모아가지고 학점은행이라는 곳에 제출하면 학점은행 검색하면 학점은행 나옵니다. 학점은행에 제출하면 일정한 점수가 도달하면 학사학위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회계관리 2급이 4학점이나 된다는 겁니다. 4학점 이게 재경관리사 14학점이고 회계관리 1급은 5학점인데 회계관리 2급은 4학점밖에 안 되는 그게 아니에요. 회계관리 2급이 난이도가 쉽습니다. 난이도가 쉽고 합격률이 아까 봤듯이 50%가 넘어요. 이런 시험 중에 학점 4학점이나 주는 시험은 회계관리 2급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이런 혜택들이 많다 보니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많이들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또 혜택을 줘요. 취득 자격 보시면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건 따면 가점을 준다는 거. 육군 기술행정병, 해군 일반 기술병, 공군에도 일반 기술병까지 가산점을 줍니다. 물론 뭐 재경관리사를 따면 뭐 더 전문 특기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이라는 아주 쉬운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군대에서까지 가산점을 준다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자꾸 쉽다 쉽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그러시죠. 너는 세무사니까 쉽지. 나한테는 어렵다. 그렇게 그러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역시 뭐 그런 분들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쉽다는 거 그리 만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강의를 에듀윌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회계는 그렇습니다. 회계는 모든 회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회계관리 2급은 주로 재무회계에서 대한 시험인데요. 원가관리회계라든지 뭐 재무회계라든지 회계자가 들어가는 그런 시험은 다 마찬가지인데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자기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반복해서 본인이 스스로 손으로 숫자라든지 계산식을 다 써봐야 됩니다. 그렇게 복습만 하시면 제 강의를 듣고 그날 복습하시고 문제 풀고 복습하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다들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니까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부담 갖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경찰 공무원 시험에도 가산점을 줍니다. 이것도 3일 회계부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경찰 공무원 경력체험 공고도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회계관리 2급까지 2급은 아니에요. 회계관리 1급을 따야 이제 가산점을 주긴 하는데 회계관리 2급은 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회계관리 2급부터 따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회계관리 1급을 천천히 또 따시면 되니까 단계 넘어가시면 되니까 또 뭐 괜찮죠. 경찰 공무원 시험에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입니다. 사회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시험 횟수학대로 취업 기회도 높아지고 혜택도 많죠. 그러다 보니 뭐 자부심도 많아지는 그런 자격증이 이제 되어가고 있다. 회계관리 2급. 그리 어렵지 않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서 따놓으면 좋다라는 거죠. 한번 따놓으면 역시 평생 간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제 범위는 회계관리 2급은 오로지 회계원리 재무회계 책 한 권밖에 안 돼요. 그것도 양도 적습니다.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보시면 양이 한번 두께는 뭐 그렇게 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펼쳐 보시면 공부해야 될 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 이론이 있고 연속 문제가 있고 뒤에 모의고사도 있고 붙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처럼 쉬어가는 페이지 이야기처럼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건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다 드려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공부할 양이 그리 많진 않아요. 그래서 회계관리 2급은 재무회계만 해당이 된다. 회계원리 수준의 재무회계만 출제되는 거고요. 한 단계 올라가서 회계관리 1급으로 넘어가면 세무회계가 뒤따라옵니다. 재무회계 비슷합니다. 뭐 회계원리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지만 어쨌든 재무회계고 그리고 세무회계는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과목들이 세무회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과목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 공부할 게 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관리 2급에 회계원리가 재무회계가 워낙 쉽기 때문에 회계관리 1급으로 넘어가면 한 2배 정도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어쨌든 재무회계도 조금 더 양이 더 많아지고 세무회계라는 과목이 하나가 더 생기니까. 회계관리 1급과 회계관리 2급까지 따면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재경관리사 욕심이 생기죠. 재경관리사 시험 과목 하나가 더 늘죠. 역시 재무회계에서 세무회계에서 원가 관리회계가 하나 더 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할 거 많네. 실제로 재경관리사는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재경관리사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회계관리 2급부터 단계 올라와서 저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올라와가지고 재경관리사까지 수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번 회계관리 2급 취득하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 1급 도전해 보시고 바로 재경관리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 2급 취득하고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좀 한 달만 쉬었다가 다음 시험 보자. 그렇게 되면 기억에서 사라져요. 회계원리 공부했던 게 기억에서 사라져요. 바로 치시고 회계관리 1급 합격하면 세무회계, 재무회계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때 바로 도전해가지고 재경관리사를 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바로바로 올라가면 거의 빠르면 6개월, 진짜 빠르면 노베이스가 아닌 분들은 거의 뭐 2-3달 만에 따시고 완전 난 노베이스다. 그런 분들은 6개월 정도 만에 따십니다. 재경관리사까지. 근데 교수님, 재경관리사가 제일 높은 거니까 재경관리사 하나만 따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자격증은 왜 따는 거라고요? 물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따는 것도 있지만 취직하기 위해서 따는 취직하기 위해서. 취업 담당자분들이 재경관리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겠죠. 회계관리 1급, 1급이네?
재경관리사하고 회계관리 2급이 그 명칭이 좀 다르다 보니 이게 다른 시험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격증은 높은 급수든 낮은 급수든 많이 따는 게 좋습니다. 3개 다 따시라는 거예요. 3개 다. 물론 접수비가 좀 만만치가 않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다 따시고, 전산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회계 1급 땄다. 나는 전산회계 2급 따야 되나? 따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따는 게 인사 담당자가 보기에는 아, 성실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자격증이에요. 시험 형태는 50분입니다. 40문항. 보통 시험이 1분에 한 문항인데 회계관리 시험은 40문항이 50분이면, 그리고 한 문제당 1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게 맞습니다만은 뭐 30초 만에 풀 수 있는 시험, 2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도 한 2, 3분 걸리는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2급에 한해서는 시간이 모자란 시험이 아니에요. 합격선에 있다. 7점이면 합격인데 7점에서 합격이죠. 7점이면 합격인데 65점 정도에서 뭐 머물러 있다. 그런 분들까지도 그런 분들은 이제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 합격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시험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실력이 좀 안 돼서 50점, 40점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분들은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시간이 모자란 시험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 요령 만점 목표 아니에요. 저는 만점 받으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합격 점수 받으면 되는 거죠. 만점 받는다고 해서 상 주지 않습니다. 고득점 90점 넘는다고 해서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냥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하는 거죠. 합격하기 위한 공부. 그래서 만점, 고득점, 뭐 물론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따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고득점용이다. 아니면 만점 받을 사람만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제 강의를 뭐 걱정하지 말고 들으셔도 되고요. 공부 자세는 물론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학문 절대 아닙니다. 학문을 하실 거면 대학원을 가셔야죠. 석사, 박사 하셔야 되고 우리는 지금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니까 반드시 합격하기 위한 공부.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보라고 드리는 건 주의 깊게 보시고 그냥 안 봐도 된다 그러면 안 보고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험 당일에는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으로 절대 짜증내지 말고, 시험 당일은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나의 기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는 겁니다.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딱 앉았는데 내가 시험장을 잘못 찾아왔네. 아, 웃으면서 다른 시험장을 넘어가도 되고, 시험실을 잘못 들어왔네. 웃으면서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다른 시험실을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으로. 시험 전날에는 시험장 반드시 확인하고 약간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준비물 반드시 챙겨야 되겠죠. 시계, 계산기, 컴퓨터 사인펜, 필기구, 수정 테이프까지 하나하나 챙겨서 미리 챙겨 놓으시는 게 좋으니까. 급수 보시면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회계가 2급이 뭐 제일 쉽다 그런 의미고요. 공부하는 과정은 뭐 이렇습니다. 기본 이론, 그다음에 핵심 문제 풀이하고 모의고사, 뭐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우리 강의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합니다. 어떤 시험을 시작할까? 회계관리 2급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죠. 물론 전산회계 2급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회계관리 2급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회계관리 2급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역시 제가 강의를 드릴 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 10개명입니다. 무조건 강의부터 수강합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강 신청해가지고 강의부터 수강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겁니다. 예습은 쓸 데가 없어요.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복습이고 자신감 가진다. 할 수 있다. 쉽다더라. 무조건 합격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요. 정독보다는 다독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걸 끝까지 이해해야지 하고 붙들고 있으면 진도 못 나가고 안 돼요. 회계는 무조건 다독입니다. 이해 안 되면 두 번째 볼 때는 이해되겠지. 또 안 되면 세 번째 볼 때는 이해되겠지. 그런 식으로 일단 넘어가고 여러 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 볼 때 이해 안 되다가 두 번째 볼 때 이해되고 세 번째 볼 때 이해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독하시라는 겁니다. 계산 문제는 반드시 손으로 풀어보셔야 되고요. 계산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어떤 계산기, 보통 쌀집 계산기라고 하죠. 이런 계산기 들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학문보단 합격 강조드립니다.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합격할 때까지.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책이 최고의 책이다. 내가 듣는 강의가 최고의 강의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훨씬 공부가 더 잘 되십니다. 뭐 출제 범위는 이런데 이건 뭐 책의 준서를 적어 놓은 거니까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뭐
그냥 뭐 눈대중으로 그냥 보는 거고요. 공부하시면 저절로 알게 될 거고요. 그대 반복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합격이다. 반드시 무한 반복, 합격할 때까지 무한 반복할 생각을 하고 덤벼드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저를 믿으시고 저를 따라오시면서 제가 강의 드리는 거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복습만 하시면 그날입니다. 그날 복습만 하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또 합격률도 높고 그리 어렵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바로 덤벼들어서 망설이지 말고 덤벼들어서 바로바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에듀윌로 찾아오시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수강신청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한 달 이내에 합격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뭔가 의문이 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은 1대1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그날 길어봤자 하루 이틀 정도 텀 아니면 그날 답변을 드리니까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질문해 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